13분이 날아갔네요. 다시 한번 정리 좀 할게요. 이거는 반복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이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인수와 인수 사이에는 이렇게 콤마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글씨는 어떻다고 했죠? 글씨는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함수의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꼭 넣어줘야 됩니다. 자, 뭐 1번은 다시 한번 이따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2번 넘어갈게요. 자, 2번은 에버러지 if와 에버러지 ifs 중에서 알맞은 거 쓰래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두 개의 함수를 제시하고 둘 중에 맞는 거 네가 알아서 써 라는 문제죠. 또 어느 경우에는 5개의 함수를 주고 이 5개 함수 전부 다 써.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자, 우선 에버러지란 말은 뭐죠? 평균이죠. 에버러지 if라고 되어 있다는 소리는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에버러지 if s는요. s는 복수죠. 조건이 2개 이상인 거란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소속이 서초인 점수의 평균을 다시요. 소속이 서초인 조건 하나 들어갔죠. 점수의 평균을 표시하시오. 그럼 뭐예요? 조건 하나밖에 없죠. 그럼 에버러지 if만 들어갑니다.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해서 는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if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에버러지 if. 자, 그러면 하나 여기서 체크할 게 있어요. count if, average if, sum if가 뒤에 나오는 함수인 경우에는 두 번째 인수를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수를 큰 따옴표로 묶어라. 어렵지 않죠? 자, 시작할게요. 먼저 점수를 다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초의 평균이면 소속의 평균을 낼 수도 없고 성명의 평균을 낼 수도 없잖아요. 점수의 평균을 내라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먼저 점수를 다 잡는다. 아니에요. 조건의 영역을 먼저 잡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을 잠깐 잘못했어요. 조건의 영역을 먼저 잡는 거예요. 그러면 소속이 서초든 방배든 간에 소속의 전체를 잡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I 3셀부터 어디까지 잡냐면 I 9셀까지 잡는 거예요. 그리고 콤마를 찍습니다. 여기다 그냥 같이 하면서 할게요. 에버러지 if 들어갔고요. 첫 번째 range라고 나왔고 criteria라고 나왔는데 이건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영역을 잡아라. 조건의 영역을 잡아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조건을 다 잡았고요. 그 다음에 콤마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인수가 이제 조건이에요. 조건은 뭐죠? 서초를 찾는 거죠. 그렇죠? 큰 따옴표로 왜요? if가 뒤에 나와 있는 함수, average if, sum if, count if가 뒤에 나와 있는 함수는 두 번째 인수를 큰 따옴표로 묶어서 서초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세 번째 인수가 들어갈게. 그러면 무엇의 평균을 구할 거냐? 점수의 평균 구할 거죠. 그래서 J 3셀부터 J 9셀까지를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클릭했고요. 큰 따옴표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할게요. 서초 큰 따옴표 콤마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에버러지 레인지 평균을 낼 영역은 어디냐? 점수 부분이죠. 이렇게. 그리고 괄호를 닫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입력 다시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결과 나오는 게 에버러지 if입니다. 에버러지 if 쓰일 경우에는 순서가 좀 바뀌어요. 순서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 세 번째 인수가 맨 앞으로고요. 첫 번째 인수가 한 칸씩 뒤로 밀려요. 그리고 조건이 두 개잖아요. 두 개 이상이잖아요. 첫 번째 조건과 그 조건, 여기 영역 중에서 조건. 두 번째 영역 중에서 조건. 세 번째 영역 중에서 조건. 네 번째 영역 조건 중에서 이렇게 잡습니다. 요 맨 뒤에 있는 세 번째 것이 count, average if에 나와 있는 세 번째가 맨 앞으로 오고
나머지는 밀려서 계속 영역 조건, 영역 조건, 영역 조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에버러지 ifs예요. 문제가 앞으로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표 3번. 자, 지금 보면 어떻죠? 이거는 4번에 대한 표 3번의 판매 금액의 할인까지 들어간 문제네요. 자, 보죠. 3번은요. 도서 할인 목록을 참조하래요. 이걸 참조하래요. 자, 그리고 표 3의 교재명에 대한 판매가를 구하래요. 교재명에 대한 이 교재명이 있으면 판매가를 구해서 판매량과 곱해서 판매 금액을 나타내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문제 자체 내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문제 자체 내에서 함수가 나왔어요. 함수가 나온 게 아니라 수식이 나왔어요. 판매 금액는 판매가 별 곱하기죠. 판매 이렇게 나왔어요. 이대로 해주면 돼요. 이대로 나왔으니까. 자, 엔터하고. 자, 수식 입력줄에 는 합니다. 판매 금액은 이제 결과니까 요 는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는 판매가. 이 판매가 찾으면 되죠. 얘를 뭐로 찾느냐? 뭐로 찾느냐? 아, 내가 구하는 판매가가 수직으로 돼 있죠. 찾는 것이 수직으로 돼 있을 때는 버티칼, 세로를 얘기합니다. 세로. 수평으로 돼 있다면 홀리젠탈 H로 들어갈 겁니다. 자, 선택하고 수직 입력줄에 클릭는 우선은 내가 찾는 판매가는 수직으로 돼 있으니까 V룩업을 쓸 거예요. 이것도 문제에 제시돼 있어요. V룩업. 자, 첫 번째 룩업. 찾아갈 게 뭐냐? 찾아갈 게 뭐냐? 자, 밑에도 똑같이 한번 나타내보겠습니다. V룩업 괄호 열고 맨 처음에 찾아갈 거. 자, 서울에 있는 이 커말 1급을 찾아가는 거죠. 이 셀을 선택하면 돼요. 같은 줄에 있는 얘를 선택합니다. C14셀. C14셀을 찾아서 이걸 찾아라. 어디서 찾느냐? 여기서 찾는 거죠. 어디예요? G15부터. G15부터. 자, 근데 체육 핸들로 밑으로 내리면 얘는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만 이 영역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각각 뭐가 붙겠어요? 절대값이 붙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물론 절대값이 연결 연산을 써버렸네요. 절대값 이렇게 달러가 들어가야죠. 자, 클론한 다음에 다시 절대값 G 어디까지가 될까요? 절대값 H죠. G가 아니라 H 18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서는 처음에 얘를 따라가고요. 콤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는 거죠. 그리고 단 이 영역은 G5에서 G18까지 이 영역은 F4 눌러서 절대값으로 만들어라. 왜요? 최후엔드로 내렸을 때 얘는 내려가지만 얘는 내려가면 안 되니까요. 자, 그다음에 콤마. 자, 그다음 뭐가 나오냐면 콤마 하면 이제 버티칼이니까 열이 몇 번째 열이냐를 물어봐요. 클릭하고 콤마를 하면 열을 물어보는 게 COL. COL은 컬럼이라고 해서 열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요. 로우, 행은요. 행은 ROW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컬럼이냐, 로우냐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V룩업이니까 당연히 COL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영역 중에서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있나요? 두 번째 있나요? 판매가는. 너무 쉽죠. 첫 번째는 교재 명이 있는 거니까. 판매가를 구하는 거니까 두 번째 있다. 두 번째 있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콤마를 찍으면 정확히 일치하냐, 유사하냐 그걸 물어봐요. 유사하냐, 정확히 일치하냐. 글자를 따라갔으니까 정확히 일치하겠죠? 요 처음 잡은 범위가 숫자라면 유사 일치로 갈 겁니다. 하지만 글자를 따라갔을 때에는 첫 번째 잡은 룩업이 글자일 경우에는 정확히 일치로 들어가시면 돼요. 정확히 일치는 false라고 써도 되고요. 숫자 0을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 단추 누르면 이렇게 가격대가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판매가만 찾았잖아요, 지금. 그죠? 판매가만 찾았잖아요. 이제 판매량을 곱해야죠. 곱하기 판매량 D14셀. D14셀을 곱하는 걸 빠졌죠? 자, 다 하고 나서 여기다가는 셀 선택하고 별, 그 다음에 D4셀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입력 단추 눌러서 최종 결과를 나타냅니다. 어렵죠? 어렵죠? 예, 어려워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594 판매량에 글자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로 없어요. 판매량이. 이럴 때는 56 값이 떠요. 그럼 이 56 값을 어떻게 나타내라 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if error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 문제에서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맨 앞에다가 if error라고 쓰는 거예요. if error라고 쓰고 괄호 열고 맨 뒤에다 콤마. 그럼 만약에 에러가 나오면 어떻게 표현할 거냐? 문제에서 에러가 있을 땐 판매량 오류라고 쓰래요. 글자를 써야 되는 거니까 큰 따옴표에서 이렇게 써라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앞에다가 다시 if error라고 한 다음에 맨 뒤에다가 요 콤마 하면 여기까지. 에러는 어떤 표현을 쓸 거냐? 판매량 오류다. 이렇게 나타내라 라는 거죠. 자, 입력단지 눌러줄게요. 그리고 채우기에 눌러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5, 6값에는 판매량, 오류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게 if error의 에러에 대한 요게 그 함수인 거죠. 자, 이제 다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4번 요 했고요. 5번 들어갈게요. 5번 인원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인원수에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카운타, count ifs가 나왔어요. 자, 우선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가 하는 거고요. count ifs는 조건이 2개 이상인 거고요. 그다음에 count와 count가 있는데 count는 오로지 숫자만 셉니다. count는 비어있지만 않으면 그 하나의 셀을 count 개수로 세줘요. 자, 그럼 문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소속이 상공에서 우승 횟수가 5번 이상. 자, 소속이 상고이면서 그러니까 소속이 상공도 들어가야 되고요. 우승 횟수가 5번 이상도 들어가야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2개죠. 2개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럼 count ifs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입력줄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고요. 여기다 그냥 직접 제가 입력해보면서 할까요? count ifs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열고요. 여기 위에도 동일하게 해주겠습니다. 리스가 나오니까 count ifs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count는 오로지 숫자만 세고요. count는 비어있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요. count 블랭크는 비어있는 것만 세는 거고요. count if는 조건이 한 개일 때 count ifs는 조건이 2개 이상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count ifs예요. 자, 조건을 잡아볼게요. 첫 번째, 소속이 상공이라고 돼 있으니까 소속 전체를 다 잡아요. 상공이든 아니든. 그런 다음에 콤마 이 중에서 내가 찾는 거는 뭐다? 상공이다. 상공을 찾아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콤마. 자, 두 번째 영역은 어디예요? 두 번째는 우승 횟수를 나타냈죠. 우승 횟수는 L 14부터 그 다음에 L 21까지. 콤마 그 중에서 큰 따옴표에서 5회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5번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5번을 큰 따옴표 묶어 줍니다. 이렇게. 큰 따옴표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숫자만 썼으면 관계없어요. 하지만 이상이라는 비교 연산자는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비교 연산자는. 자, 이렇게 해서 괄호 딱 닫아줄 겁니다. 콤마하고요. 영역 다 잡고요. 그 다음에 콤마. 밑에 거랑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큰 따옴표로 묶어서 크거나 같다 5회 이렇게. 동일하죠? 자, 입력단추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2번이네. 조건을 둘 다 만족하는 개수는 2개다. 자, 그런데 여기에 명이라는 글자를 써줬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이 뒤에다가 함수와 텍스트는 연결 연산자를 넣어서 명을 써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연결 연산자를 나타내서 큰 따옴표로 명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입력단추 눌러볼게요. 뒤에 명이 딱 붙죠. 이렇게. 자, 이제 6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함수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되게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되고 어렵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처음부터 첫 수에 배울 수도 없고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젠 확실한 건 뭐예요? 인수와 인수 사이에 쉼표 넣는구나. 함수에서 괄호 열리면 맨 끝에 괄호 닫히는구나. 그것만 캐치했어도 엄청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하는 거예요.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알려줘서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하겠습니다. 6번. 6번에는 if와 and와 or 함수를 다 쓰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써야 될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자, 면접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and 조건일 때 말 표현은 뭐냐 이거죠. 무엇 이면서 라는 말이 나오면 and 조건이에요.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다 만족해야 될 때. 자, 이제 오화 보겠습니다. 오화는 어떤 표현을 쓸까요? 이거나 A여도 되고 B여도 돼. 이런 거죠. A이거나 B여도 돼. 이런 거죠. 두 번째는 A 또는 A여도 되고 또는 B여도 돼. 둘 중에 아무거나 맞아도 돼. 둘 다 맞아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돼. 이럴 때 쓰는 게 이거나 또는. and는 이거여야 돼. 둘 다 만족해야 돼. 이거이면서 이거여야 돼. 이런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더 어렵나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자, 먼저 if 함수를 쓸게요. if 함수의 경우에 특징이 있어요. if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는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 아까 추주 함수처럼 이 앞에는 이 앞에 랭크로 되어 있는 얘가 1등일 수도 있고 2등일 수도 있고 3등일 수도 있고 4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1이 나오면 대상이 되는 거고 이 앞에 게 2가 나오면 금상 3이 나오면 은상 4가 나오면 동상이었어요. 이게 추주 함수였어요. 하지만 if 함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확실하게 테스트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면접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수학이나 영어가 70 이상입니다. 이건 뭐죠? 면접 점수는 70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이고라고 했으니까 and가 들어갑니다. and 괄호 열고 수학이니까 수학의 첫 번째 셀은 C24셀. 24셀은 그냥 24셀하고 괄호 닫아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8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50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고가 되죠. 하지만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70 이상이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딱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 70 이상이어야 돼. 콤마. 그 다음에 면접 점수가 70 이상이군요. 죄송합니다. 면접 점수니까 224네요. 22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이거나 이나라는 소리는 이거나라는 소리예요. 수학이나 영어가 70 이상이면 그렇습니다. 수학이나 영어 중에서 70 이상이 한 개라도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때는 5화를 쓰는 겁니다. 어렵죠?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수학은 그렇죠. 수학은 뭐예요? C24죠. C24. 얘는 크거나 같다 70 또는 영어 D24가 70. 요 수학과 영어만큼은 70만 넘기면 돼. 하지만 면접 점수는 무조건 70 이상이어야 돼.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죠? 영어나 수학 중에서 70 이상이면 된라는 소리는 뭐예요?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7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과 AND가 돼 있기 때문에 면접 점수 또한 70 이상인 거. 요 수학과 영어는 둘 중에 하나는 5화니까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70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정을 한 다음에 콤마 그럴 때는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백. 다음 표하고 합격.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백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큰 따옴표 2개만 집어넣어서 바로 닫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대로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if 함수 들어갑니다. if 더블 클릭 그리고 and 함수 들어갑니다. and 더블 클릭 됐죠? and 조건 두 가지 이상이에요. 자, 먼저 면접 점수는 무조건 70 이상이어야 돼. 는이 빠졌네요.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영어나 수학 둘 중에 하나는 70 이상이어야 돼. 둘 중에 하나는 이란 말이 뭐예요? 둘 중에 하나, A나 B나 둘 중에 하나 이상. 하나만이 아니라 하나 이상. 하나는 무조건 70 이상이어야 되고 둘 다 70 이상이어도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수학 점수 선택하고 크거나 같다 70 이거나 또는 영어 점수도 크거나 같다 70 이 둘 중에 하나만 조건에 맞는다면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합격이 됐다. 합격이다. 그렇지 않다면요. 공백이다. 그 다음에 2개 코로 닫습니다. 자, 입력 단축 클릭할게요. 이럴 때 문제가 생겼어요. 왜죠? 보세요. 맨 마지막 가로가 뭐가 돼야 돼요? 맨 마지막 가로가 그렇죠. 검정색 가로가 돼야 되는데 빨간색 가로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틀린 거죠? AND의 요 괄호가 여기에 닫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묶여야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묶여야죠. 그래야 5와 괄호 열고 괄호 닫힌 요것과 이 앞에 AND의 요 조건과 요 조건을 묶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묶어주는 게 AND 조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AND 이 조건에 만족하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 무슨 괄호로 바뀌었어요? 검정으로 바뀌었죠. 자, 입력 단추 누를게요. 이렇게 잘못되면 오류가 났다를 컴퓨터가 알려주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아주면 됩니다. 입력. 얘는 합격이네요. 체육인도 내릴게요. 얘네들은 뭐예요? 면접 점수 70 이상. AND잖아요, AND. 자, 그럼 90이니까 되는지 되지만 얘 두 개 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70 이상이어야 되는데 70 이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조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빈칸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도 분명히 70 이상이지만 어때요? 수학과 영어가 70점 이상이 아니죠? 이해되시죠? 얘는요. 70 이상이 맞아요. 얘는 무조건 맞아야 돼요. 얘는 무조건 70 이상이어야 되고 얘 둘 중에 하나 수학이 70 이상이 되는 조건에 맞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70 이상이면 되는 거니까 합격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제대로 답이 나왔는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꼭 체크해서 확인을 해줘야겠습니다.
1번 문제가 1번 문제 할 때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1번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추주함수입니다. 자, 먼저 추주함수는 이건 그냥 제가 할게요. 이렇게 괄호 열려야 되고요. 여기죠? 다 잡고 지우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1번, 그러니까 1등이면 대상, 2등이면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4명만 상을 주고요. 나머지 5부터 5, 6, 7, 8, 넷은 빈공간으로 나타내라라는 함수였어요. 자, 우선 등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랭크를 하겠습니다. 주주는 좀 나중에 하고 랭크부터 할게요. EQ를 쓸 겁니다. EQ. 똑같이 할게요. 위에다가도 EQ 바로 열리죠. 자, 먼저 총점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박민정의 총점은 2, 3셀, 콤마. 그리고 2, 3셀부터 2, 3셀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2, 10셀까지입니다. 이 10셀까지의 영역을 잡아서 단 얘네들은 절대값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절대값이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콤마 그 다음부터는 대괄호로 나오는데 이 대괄호로 되어 있는 거는 이 오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생략하게 되면 가장 큰 게 1등이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0을 넣겠습니다. 괄호 닫고 여기까지 한번 해보죠. 총점 클릭했고요. 총점수 클릭했고요. 콤마 총점수서부터 다 잡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F4를 누릅니다. 그러면 어때요? 전체 절대값이 들어가죠. 그런데 영역 잡고 나서 F4 누르는 걸 까먹었어요. 그리고 콤마 있습니다. 그리고 0을 눌렀어요. 괄호 닫을게요. 입력단추 눌러보겠습니다. 등수 나오는 것 같아요. 등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채우기로 내려볼게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자, 여기 잡은 요 F4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여기 영역 전체 영역 중에서 얘는 3등이에요. 얘는 5등이에요. 5등이 많아요. 3등, 2등, 3등 또 계속 나오죠. 자, 누르고 나서 맨 마지막 요거 한번 제가 두 번째 거 누를게요. 두 번째 거 누른 다음에 그냥 수직 입력식을 클릭해 볼게요. 밑으로 내려갔죠. 얘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영역이죠. 그렇죠? 임의정이라는 그 다음 거니까 요 2,4셀 그다음에 김아름은 2,5셀 박하나는 2,6셀로 내려가야 되는 게 맞지만 이 전체 영역은 이 전체 영역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는 클릭해서 F4를 눌러줘야 된다. 근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뭐예요? 나중에 F4 누를 때에는 그냥 여기서 F4 누르면 요 2, 3은 절대값이 안 되고 이 10만 절대값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할 때는 영역을 다 잡고 F4를 눌러줘야 된다. 요거 잊지 말라고 했죠. 자, 이제 입력단추 누르겠습니다. 채우기 누르면 제 통수가 제대로 나왔을 거예요. 자, 요 내용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주함수 한번 해볼게요. 추주함수란 얘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8까지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나왔다면 1등은 대상이라고 쓰면 돼요. 대상. 콤마. 얘가 2등이 나왔다. 그럼 그 2등에 대한 답만 그냥 또 쓰면 돼요. 금상. 그 다음에 콤마. 근따옴표. 인수와 인수 사이에는 항상 근따옴표가 들어갑니다. 은상. 그 다음에 동상. 그 다음은요. 콤마. 큰 따옴표 2개만 쓰고 바로 닫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연결시켜 볼게요. CHO에서 주주 더블 클릭하고요. 이 뒤에다 그냥 붙여넣기 할게요. 자, 맨 마지막 검정색 바로 맞죠? 입력단추 눌러보겠습니다. 잘 나왔어요. 채우기 누르 내리면
5, 6, 7, 8, 6, 7, 8 세 개는 오류 값이 뜰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5등까지만 적용이 되고 6, 7, 8 세 개는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다시 선택하고 그 뒤에다가 자, 콤마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6번에 대한 답도 써줘라. 콤마. 근데 이제 7번에 대한 답도 써줘라. 공백. 콤마. 8번에 대한 답도 써줘라. 근데 9번은 없잖아요. 그죠? 총 8명이잖아요. 그러니까 9번은 쓸 필요가 없고 입력단추 눌러준 겁니다. 그리고 채우엔으로 내려주면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쭉 해봤어요. 여러분들 뭐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함수는 계속해서 누적시킬 겁니다. 내일도 내일 모레도 함수는 계속할 겁니다. 이 함수가 필기 문제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배점도 제일 높아요. 함수가. 여러분들이 이 함수와 이제 스프레드 시트 필기 과목을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이 점수를 이걸 잘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필기 문제에서 컴퓨터 일반 부분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기출 문제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기출 문제만 열심히 외우면 큰 어려움 없어요. 20문제 중에서 번이요? 번이 요거였나요? 이건 5번이고 예, 요 밑에 메모장 함수도 보여줄게요. 여기 있습니다. 봅니다. 어, 필기도 컴퓨터 일반 부분에서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어떻게 배점을 해야 되냐면 필기 컴퓨터 일반 부분 20문제하고 스프레드 시트 문제 20문제 중에서 컴퓨터 일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16개 이상을 맞아야 돼요. 그래야 16개 이상을 맞아야 총 12문제, 12문제, 24문제를 맞으면 되거든요. 과락이 있어요. 과락 8개까지는 괜찮은데 7개 맞으면 떨어짐 여기 다른 거 20개 다 맞아도 떨어집니다. 과목별 8개 이상은 맞아야 되고 2개를 합쳤을 때 24개 이상이 돼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평균이 60점 이상이니까. 중에서 컴퓨터 일반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26개, 16개를 맞으면요. 스프레드 시트는 8개 이상만 맞으면 되죠. 네, 기본적으로 컴퓨터 일반 부분이 좀 더 쉬워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제가 대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내일부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은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셔서 기출 문제집 여러분들 지금 문제지가 없잖아요. 문제지 없이 시험에 합격한다? 글쎄요. 뭐 방법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교재 없이는 사실 어려운 게 맞아요. 여러분들 교재를 구입하는 게 맞고요. 뭐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요즘 뭐 컴퓨터 많이 나오잖아요. 비반은 문제 파일집을 주셨는데 저희는 문제집은 따로 없고 사이트에 가서 수 있는가요? 뭐 이거는 뭐 비반은 뭐 비반 강사님이 어떻게 문제 파일집을 뭐 만들어서 주셨던지 아니면 책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판권 문제 때문에 저는 이대로 할 겁니다. 판권 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에 대한 뭐 제공되는 데이터는 아마 수업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수업 들으면서 실기에서 떨어진 사람은 공부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문제 파일집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쭉 문제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수 없는 부분에 좀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문제를 보면 더 확실해질 겁니다. 문제는 제가 어떻게든 제공할 거니까 그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뭐 어려웠을 텐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내일도 마찬가지로 이 무더위에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보면 광고도 또 광고 없어요. 이거는 광고는 아, 영상이 많이 나오는 것만 광고 뜨는 거고요. 이거는 저기 링크만 해서 하는 거라 광고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녹화 제 강의 녹화 이거 오픈하는 게 사실 안 돼요. 여러분들 위해서 녹화한 거 드리는 거지. 일단 녹화한 거 링크해서 하고 그 링크도 한 2주 후에는 지울 거예요. 수업 때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